불안한 국민을 위해 헌재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탄핵이 헌재로 옮겨져 심리가 시작된 후 오늘자로 94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장입니다. 윤석열 석방에 분노한 비상행동 공동대표단의 단식도 오늘자로 10일차를 맞이하고 있고, 제 옆에 계신 윤종호 원내대표님께서도 오늘 일주일째 단식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모든 분들의 건강이 정말 걱정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광화문의 천막농성장에는 평범한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광화문에 100만의 시민들이 모인 민심은 절대 대한민국을 과거로 후퇴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역대 최장으로 길어지고 있는 헌재 선고에 대한 불안감이 엿보입니다. 헌재의 심리가 길어질수록 국민 분열은 더 심해지고 경제는 더 어려워집니다. 특히 극우에 넘어간 국민의힘 정치권까지 국가 혼란을 부추겨 그 끝을 알 수 없는 혼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극단적인 극우 파시즘의 손으로 넘길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후퇴시킬 수도 없고 불안한 국민들의 불안감도 해소해드려야 합니다. 헌재의 단호한 결정, 조속한 판결이 필요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0 민주항쟁의 정신이 곧 헌법 정신입니다. 헌법 수호의 사명을 잊지 말고 대한민국을 위해 오늘이라도 선고하기를 요청합니다. 이번 한 주가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진보당은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홈플러스의 채권 사기 규명하고 종사자와 입점 업체를 보호해야 합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예측하고도 대규모 기업 어음과 단기 사채를 발행한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홈플러스 채권 판매 잔액 6천억 원 중 대다수가 개인과 일반 법인에 판매되었고 매장 부동산을 기초로 한 1조 원대 부동산 펀드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묶여 있어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5년 MBK는 7조 2천억 원의 인수자금 중 자체자금 2조 2천억 원에 홈플러스를 담보로 무려 5조 원을 대출받아 인수했습니다. 당초 1조 원의 투자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과도한 차입금과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하고 우량 점포를 폐점하는 방식으로 부실화를 초래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오래전부터 예고된 사태입니다. 금감원은 홈플러스와 MBK 파트너스의 채권 사기 판매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사모펀드의 먹튀 경영을 막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서둘러야 합니다. 진보당은 그동안 노동조합 등과 함께 홈플러스의 이러한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이번 사태가 홈플러스의 종사자들과 입점업체의 피해로 이어지는 일을 절대 없어야 합니다. 이에 진보당은 홈플러스 사태 해결과 종사자,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먹튀 자본의 사기 행각으로부터 노동자, 소상공인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보당 원내대표 윤종호 의원입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을 파면 촉구하는 단식 농성이 지금 7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에게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벌어진 지 벌써 105일째입니다. 탄핵심판 변론이 끝난 지 2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인내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주에 반드시 윤석열을 파면 선고해야 합니다. 지난 2달간 자영업자 50만 명이 폐업했다고 합니다. 유통기업 2인 홈플러스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고용과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국민은 무너지는 경제에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란범들이 망쳐놓은 대한민국을 회복할 시간조차 부족한데 언제까지 그들을 단죄하는데 시간을 허비할 것입니까? 지난 주말 100만 시민이 모였습니다. 국민의 명령은 단 하나입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명령입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광장으로 모여주십시오. 조속히 내란 사태를 끝내고 국민들이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 우리 진보당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생추의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추위가 시간을 우려한 것처럼 이번 주 내란 수계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민주주의의 봄을 맞이시는
스웨덴 에틴부리 대학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발표한 2025년 민주주의 보고서에 한국은 2년째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소개되었습니다. 이 연구소는 정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 선거 독재 정치, 폐쇄된 독재 정권 4단계로 분류되는데 한국은 작년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나 독재화가 진행되는 나라로 올해는 자유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낮은 선거민주주의 체제이며 독재화가 진행되는 나라로 분류하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행정부에 대한 사법적, 입법적 통제가 가능해야 하는데 내란 속에 대통령이 단대해보지 못한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지켜온 국민들의 헌신과 노고를 생각해서라도 이번 주 반드시 헌정 파괴 범위자 독재자 윤석열을 파면시켜야 할 것입니다.